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유아러 닥터. 오늘은 아름다운 얼굴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신감까지 안겨주는 안면 윤곽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사람은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얼굴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죠. 네. 하지만 비뚤어진 얼굴형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얼굴형 때문에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증상별로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재림 성형외과 정재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얼굴이 달덩이 같다 그러면 참 복스럽다 그러고 좋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기호가 다양해져서 V라인이다, U라인이다 뭐 선호하는 게 참 많아요. 네. 아주 이상적인 얼굴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이상적인 얼굴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간에서 코 그리고 인중을 연결한 얼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얼굴이 대칭을 이룬다든지 혹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마 라인에서 눈까지의 거리 그리고 눈에서 인중이 시작되는 부위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아래쪽 그렇게 얼굴 위쪽 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 그리고 아래쪽 얼굴, 그러한 얼굴들이 적절한 비율을 이루고 있을 때 이상적인 얼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옆에서 봤을 때는 코끝과 턱끝을 연결했을 때 코끝과 턱끝을 연결한 선보다는 입술의 위치가 다소 3mm 정도 뒤쪽에 있는 얼굴형, 그러니까 턱끝의 위치가 지나치게 뒤쪽에 있다든지 앞으로 나오지 않은 얼굴형을 이상적인 얼굴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얼굴의 모습이 딱 대칭인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얼굴형 자체가 반드시 사람들의 어떤 매력도를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또 말씀하셨듯이 갸름한 V라인 얼굴이 또 대세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뭐 좀 달걀형으로 좀 작고 이렇게 좀 모아지는 얼굴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원장님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진 분들이 주로 찾아오시나요? 예, 보통 안면 윤곽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안면 윤곽 수술의 범위 자체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하안면 부위 윤곽, 그러니까 귓볼 아래쪽에 윤곽이 좀 큼직한 사관이 좀 커 보이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어른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얼굴 자체가 하안면부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남성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하안면부의 윤곽을 부드럽고 작게 만들어주는 사각턱 수술이나 V라인 사각턱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오는 분들이 많고요. 또한 얼굴 가운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는 얼굴 가운데 부분의 윤곽을 담당하는 건 광대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대뼈는 앞광대와 옆광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옆광대의 윤곽이 많이 넓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굴의 폭 자체가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넓어 보이고 좀 평면적인 어떤 이미지를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큰 얼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옆광대의 윤곽을 줄인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얼굴 옆선 라인 자체가 정상적인 위치보다 뒤쪽에 있을 때는 얼굴이 좀 의지가 박약해 보이고 좀 맹해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턱끝의 위치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어떤 무턱 수술을 고민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입의 위치가 좀 앞으로 많이 돌출된 경우, 돌출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돌출입의 경우는 마음이 고운데도 불구하고 좀 화나 보인다든지 인상이 좀 너무 억세 보인다. 그런 경우에 어떤 돌출된 입을 뒤쪽으로 넣는 수술을 고민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아래턱 전체가 앞쪽으로 좀 많이 돌출된 경우, 주걱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걱턱인 경우에는 치아의 교합, 그러니까 윗니와 아랫니의 위치 자체가 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치아 교합에 대한 기능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외관상의 이유로 고민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청자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거울을 보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하고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게요.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보통 얼굴의 윤곽 자체가 정말 한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안면 비대칭이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자가진단법은 손쉬운 방법으로는 서랍자를 치아로 이렇게 물어보면 서랍자의 위치가 수평면에서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반안면 외소증, 그러니까 안면 비대칭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네. 또한 얼굴 옆 모습에서 봤을 때 본인의 턱
아래턱의 위치 자체가 좀 많이 앞으로 나온 경우, 그러니까 코끝과 턱끝선을 연결했을 때 입술과의 어떤 위치 관계를 따져봤을 때 턱끝이 무턱이냐 혹은 주걱턱이냐 돌출입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테스트는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조금만 이상이 있다고 막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좀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들에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상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교정으로도 예쁜 얼굴 라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안면 윤곽의 교정 치료법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동그란 달덩이 얼굴이 복스럽다고 사랑받았지만 지금은 갸름한 V라인 얼굴이 미인의 필수 조건. 하지만 누구나 얼굴 때문에 조금씩은 고민을 하는데 심한 경우 자신감을 잃기도 한다. 안면 비대증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는 환자 본인의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래도 코와 턱 선을 중심으로 치아 중심이 어긋나 있거나 한쪽 볼이 다른 쪽보다 비대하게 부어 있는 경우에는 미적으로 문제가 있기 마련이어서 환자분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얼굴 때문에 심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사회생활까지 힘겨울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 증상에 따라서 수술이 아닌 치아 교정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치아 배열을 통해 얼굴형을 개선할 수 있는 치아 교정은 먼저 구강 구조와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 등을 시행한다. 그 다음 정밀 진단을 위해 치아의 모형을 본뜨는데 이를 통해 치아의 틀어짐 정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치열을 미리 배열해보는 등 환자의 증상에 맞는 교정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 가장 간단한 거는 치아를 앞니 부분적으로 가지런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덧니가 심할 경우에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덧니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돌출입이 심한 경우에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출 교정을 하시는 경우가 또 세 번째에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걱턱이 있거나 아니면 무턱이 심하거나 비대칭이 있거나 그런 골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 치료와 교정 치료를 같이 협진하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치아 교정 치료에 사용되는 장치는 크게 고정성 장치와 가철성 장치로 나뉘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고정성 장치는 브라켓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치아를 보다 정밀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치아 표면에 부착한다. 이에 반해 설측 교정 장치는 치아 안쪽에 부착하는데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음하기가 불편하다. 한편 탈부착이 가능한 가철성 교정 장치는 환자의 만족도와 증상에 따라 투명 교정 장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치아 교정이 끝났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교정 치료 후에도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아 배열이 틀어지거나 얼굴형 등이 변형될 수 있는데 교정이 끝나고 나면 그 현재 교정돼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유지 장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주 가는 철사로 고정을 시켜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유지 장치만 잘 되고 있으면 끝난 상태로 거의 비슷하게 오래오래 갈 수가 있으시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갸름한 V라인의 얼굴. 섣부른 선택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통해 자신감이 넘치는 밝은 미소를 만들어보자. 네, 치아 교정을 통한 치료법 잘 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심각한 경우에는요, 원장님 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치아 교정만으로 어떤 얼굴뼈의 윤곽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꾸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치아 교정은 치아의 위치라든지 방향을 바꾸어주는 부분 혹은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잇몸뼈의 위치를 부분적으로 좀 바꿔줄 수는 있지만 아래턱뼈라든지 광대뼈라든지 이렇게 단단한 뼈의 위치 자체를 다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치아 교정이라든지 혹은 얼굴뼈에 대한 윤곽 수술 자체는 상호 같이 보완돼서 시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안전하고 정확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네요.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인상이 강하게 보인다는 사각털 혹은 이 주걱턱 이런 건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편적으로 사각턱 수술이나 주걱턱 수술들은 입안 쪽을 통해서 대부분 수술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사각턱 수술의 경우에는 사실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 그러니까 위치 관계 자체를 수술 전후에 있어서 바꾸어주지 않기 때문에 입안 쪽을 통해서 각진 턱뼈의 윤곽 자체, 그러니까 턱 관절 아래쪽의 외형을 좀 작은 진동톱으로 깎아내고 또 갈아주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바꿔주는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주걱턱의 경우에는 사각턱과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걱턱의 경우에는 윗니와 아랫니의 위치 관계가 수술 전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어떤 윗니와 아랫니의 위치 교합, 그러니까 치아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어떤 치아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치아의 치과의 교정 치료가 또 동반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사각턱과 주걱턱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이 무턱이라던가 돌출 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두 경우에는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보통 이제 무턱에 대한 어떤 교정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시술은 입안 쪽을 통해서 보형물을 턱 끝 앞쪽에 이렇게 넣어주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으로는 본인의 턱 끝뼈를 수평으로 절골한 다음에 앞으로 전방 이동시키는 수술. 그러니까 앞으로 한 6mm에서 8mm 정도 앞쪽으로 이렇게 빼내게 됩니다. 빼내서 새로운 위치에 고정을 시켜주면 한 수술 후에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그 위치에서 뼈가 튼튼하게 아물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무턱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한 돌출입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치아를 위에서 2개, 아래쪽에서 2개, 총 4개의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쭉, 치아와 잇몸뼈를 일정 기간 동안 움직여주면 돌출된 입의 모습이 뒤쪽으로 좀 순하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할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한 후에 그 부분을 잘라서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바로 고정을 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뭘 빼기도 하고 예. 움직이기도 넣기도 하고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예. 반면에 뭘 뼈를 깎기도 하고 이동도 하면 신기한 반면에 부작용이나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관심도 많을 텐데요.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 이러한 안면 윤곽 수술 후의 경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술 후에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는 수술 전보다 얼굴이 좀 더 많이 붓게 되고요. 또한 2주쯤 되면 수술 전하고 윤곽이 비슷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수술들을 할 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 수술 후에 어떤 모습 변화 자체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야지 어느 정도 바뀐 뼈의 윤곽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술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안 쪽을 통해서 제한된 시야 내에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뼈의 윤곽을 바꿔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는 뼈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 그러니까 뼈를 덮고 있는 어떤 혈관이나 신경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네. 보편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뼈의 형태를 다듬었으니까 뼈에서 오는 어떤 뼈가 시린다든지 장기적으로 뼈를 깎는 아픔이 얼마나 심할까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얼굴뼈 안쪽에는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 자체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뼈를 다듬었다고 해서 거기서 오는 통증이라든지 증상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러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통증이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요. 그러한 통증들은 뼈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들을 절개를 하고 다시 봉합을 해놓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통증이나 증상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도 다양한 질문이 접수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유아라 닥터 트위터를 통해서 안면 윤곽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들이 올라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건강 지킴이 유아라 닥터가 트위터를 통해 건강 상담을 해드립니다. 최고의 전문의들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트위터 팔로우들의 건강 상담소 건소 지금부터 출발. V라인의 비결이 롤러 지압기라고 하던데 저도 꾸준히 지압과 경락을 하면 얼굴이 작아질까요? 각진 턱 때문에 무려 100번 넘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네모나 가까스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는데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지.
출근부터 어째 어수선하다 싶더니 아유 이걸 어째? 바로 그때 괜찮아요? 이 분위긴 뭐지? 신입사원 같은데 긴장 많이 했나봐요. 3분도 아닌 3초 만에 익은 사람. 그렇게 첫 만남부터 선배 동그레에게 퐁당 빠져버린 네모나. 역시 남자는 둥그스름한 뱃살도 좀 있고 얼굴도 둥글둥글해야 성격도 동글동글하지. 뭘 그렇게 보세요? 저 업무도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저 선배님은 혹시 뭐 좋아하세요? 저는 스파게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뭐 소개팅? 야, 나 김태희처럼 얼굴 계란형 아니면 안 해. 뭐 계란형이야? 가로로 계란형? 너 밑에서 꼼짝 말고 있어, 너. 계란형 얼굴을 좋아한다는 동그레의 말에 우리 네모나는 죽상의 울상. 계란보다는 식빵 같은 여여 얼굴. 광대뼈에 사각턱에 나 이대로 고백하면 선배한테 차이겠지? 그냥 포기하자. 그때 네모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이거 이승기가 V라인 만들었다던 그 지압기 아니야? 이거 열심히 하면 나도 V라인 되나? 아이고 그놈의 짝사랑이 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롤러 지압기를 달고 살게 된 네모나.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직도 일하는 게 이거? 낮엔 뭐란겨? 그러게 대체 뭐란겨? 야근하는겨? 아유 정말. 이야 귀신이여 사람이여. 저예요 아저씨. 아이 깜짝 놀랐잖아. 야근하면서 무슨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이고 앉냐? 아니 밤늦게까지 일하면 얼굴 처질까봐 얼굴 축소팩 붙이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네모난 얼굴이 뭐 이런 거 붙인다고 뭐 달라지나? 그런 거 믿지 마로. 아니에요 아저씨. 경락이나 지압만 잘해도 얼굴 작아져요. 아이고 글쎄다. V라인은 누구한테나 있다는 말 모르세요? 전 끝까지 할 거예요. 지압과 경락을 꾸준히 하면 얼굴형이 가름해진다는 의견과 선천적인 얼굴형은 바꾸기 힘들다는 의견의 대립. 과연 그 진실은? 네, 얼굴형이 예쁜 손영주 아나운서도 참 네. 집중해서 보시던데요. 저도 V라인 만들고 싶어서요. 세안 전후에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이렇듯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경락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얼굴뼈가 작아진다는 의견과 거의 효과가 없다는 의견. 네. 자, 어느 것이 정확한 판정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과학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경락 마사지를 해서 단단한 얼굴뼈의 형태 자체가 바뀐다는 건 사실은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신에 사실 저도 주변에서 저한테 수술을 받고 경과를 보러 오는 분들 혹은 뭐 이제 수술 후에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오는 분들 가운데 경락 마사지를 받고 나서 또 얼굴형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들 실제 경험담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얼굴의 윤곽 자체는 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뼈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 그러니까 뼈 위에는 근육이 있고 근육 위에 지방층이 있고 피부가 있고 이러한 뼈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도 얼굴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락이라든지 얼굴 마사지 자체가 그러한 연부 조직의 조건을 좀 더 호전시키고 개선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굴 주변에 있는 어떤 근육이 네. 좀 더 수축돼서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얼굴뼈 자체가 작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자, 트위터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PARANI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광대뼈를 수술하고 싶은데 수술 후에 피부가 처지면 어떡하죠? 걱정한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원장님, 이 경우는 어떨까요? 예, 보통 얼굴 윤곽 수술, 그러니까 얼굴뼈의 형태를 줄이고 나서 뼈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이 그냥 그 자리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거나 혹은 처지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보통 나이가
그 40대 중후반을 넘어선 경우에는 물론 연부 조직의 처짐 현상이 벌써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뼈의 형태를 줄이면서 얼굴의 연부 조직, 피부 자체를 당겨 올리는 수술을 같이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경우에는 얼굴뼈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의 조건 자체가 뼈의 형태가 줄어들면 연부 조직의 탄력 섬유가 작용을 해서 피부 자체가 좀 더 신축성 있게 줄어들게 되고요. 또한 바뀐 뼈의 모습 위에 근육이 이렇게 재배치되면서 연부 조직을 근육 위를 덮고 있는 지방층이나 피부를 다시 당겨서 들어가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뼈를 다듬더라도 얼굴뼈 자체가 작아지고 난 뒤에 볼이 처져 보인다든지 얼굴이 좀 피부가 처져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들은 젊은 나이에는 적어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안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이걸 안면윤곽 수술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면윤곽 수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안면 윤곽 수술 자체는 사실 절대적인 그 적응증이 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바꾸어서 말하면 반드시 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들을 고민하는 분들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이 수술을 고민하면서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마음이 건강한지를 먼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수술 후에 어떤 모습 변화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있다면 이러한 수술들은 될 수 있으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옛말이 있듯이 사실은 수술로의 어떤 이미지의 변화보다는 본인의 좀 밝고 건강한 가치관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충동적으로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는 꼭 필요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꼼꼼히 점검하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신 후에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면 윤곽 관련해서 재림 성형외과 정재영 원장님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90% 이상이 취업 활동에 있어서 외모가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습니다. 네.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 외모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인데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 해도 무표정하고 웃지 않는다면 호감이 가지 않겠죠? 물론이죠. 안면 윤곽을 통해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전문의와 함께 건강상의 문제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아라 닥터 트위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이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